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주단 전문가입니다. 벌써 7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어떻게 보면 2분기가 지나가고요. 또한 이제 또 한 번의 겨울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또 장마로 인해서 또 올 거고요. 곧 있으면 또 가을이 올 거고요. 또다시 겨울이 올 겁니다. 우리 코인판에도 빙하기가 찾아오고 있긴 하지만 또 이것도 지나가는 시간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7월에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하락의 흐름과 FOMC가 말일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영상은요. 아마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리만큼 남은 일이 제가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 영상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저는 7월에는 가급적이면 다 숏 포지션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20% 매수를 저점에서 잡은 것도 최고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 100%를 가지고 있는 현 시점상 제가 지금 매수를 한다는 말은 정말 그만큼 변곡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오늘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6월 CPI 서프라이즈 앤 쇼크, 이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변곡점이었던 미국 6월 소비자 물가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9.1%로 집계되었고요. 전월 예상치보다 8.6%를 모두 윗돌아서 9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기어이 앞자리 9자를 목격해 버렸네요. 여기서 또 바이든이 한 목소리를 냈죠. 휘발유 값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가짜다. 코어가 5.9%를 기록하면서 전월 6.0%에 비해 하락은 했지만 이마저도 예상치 5.2%보다 상회를 했고요. 지금 연준도 헤드라인을 더 중시하는 터라 안도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세부 항목을 조금 따져보자면 중고차는 16.1%에서 7.1%로, 신차는 12.6%에서 11.4%로 한동안 가격을 끌어올렸던 자동차 쪽을 제외한 에너지주가 5월에만 34.6%에서 41.6%로, 주거비용이 5.4%에서 5.6%로 대부분 주요 가중추입 품목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더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래저래 결과 자체는 서프라이즈이지만 세계 증시의 반응은 쇼크 상태입니다. 발표된 직후에 순식간에 미 선물 시장에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은 장대 음봉을 내리꽂다가 달러와 국채 금리는 장대 양봉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CPI 발표 직후의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기준으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입장일 텐데요.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자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온갖 곳곳에서 만연하는 만큼 올해 잡힐 거라는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장은 7월 CPI에서 피크아웃 기대감을 가져볼 듯 하고요. 아무래도 6월 이후 침체 우려 확산으로 경기 데이터들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기름값도 수요 둔화를 반영해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결국 오늘 미국 본장이나 내일 국장도 또 한 번 충격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밸류에이션 콜은 종목단뿐 아니라 지수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방을 맞았던 만큼 월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올해 두 차례나 10%대가 급락이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제가 7월에 보고 있던 FOMC 반응이 될까? 말 그대로 추가 급락이 마지막으로 올까 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7월 CPI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계속 누누이 말하는 7월 끝판왕인 FOMC가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CPI 발표 직후부터 100p 인상에 대한 100bp 금리 인상을 상당 수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시장이 100bp라는 금리 인상이 반영이 돼서 끝난 상황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급락이 한 번 더 올지, 이 부분이 결국 관건이란 얘기인데 이거를 과거에서 찾아보면 확률이 7%대에서 CPI 발표 이후에 40%대의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7월 FOMC까지는 100p 인상을 주기에 프라이싱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 지금과 같은 알트들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 불가피한 프라이싱한 변동성은 분명히 나올 거지만 해당 FOMC에서 75bp를 인상을 하든 100bp 인상을 하든 결국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번 추가 급락을 해도 이 자리를 올 거고요.
그냥 이 자리가 바닥이어도 온다는 것은 제가 줄기차게 말했던 결국 분할 매수의 구간인 것은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추가 급락을 나올 거라 보고 계속 기다렸잖아요. 정리하자면요. 6월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 거 인정하고 한두 번 하방을 맞겠으나 맞은 만큼 맞은 누적 하방, 7월 수치상 피크아웃 기대감 유효하고요. 7월 FOMC 이후에 대형 스텝 인상 재료가 소멸 가능성을 고려하면 빠른 손절 대응을 통한 현금 비중 100% 확대보다는 인플레이션 해지와 수혜주들이 분명히 교체 단기 트레이딩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100% 현금에 대한 관망, 이거는 저는 너무 보수적인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구간에서 20% 이상은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제가 조금 이따 차트적인 접근으로 들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결국 연준은 최악의 옵션을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9.1%의 연간 물가 상승과 1.3%의 월간 물가 상승은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아 달걀 모형 이론을 보면요.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4.4%를 기록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실업률이 증가하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사회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과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업률이 아무리 증가해도 사회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 계층이 버티고 있는 지지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음식과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이건 반드시 사회가 무너집니다. 최악의 옵션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연준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분명히 할 것이기 때문에 결론만 내리자면 경제 성장과 실업률을 포기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파워 긴축입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 75bp는 너무나 유력하기 때문에 100p 인상에 대한 강력한 파워 긴축을 할 가능성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FOMC에서 발표되는 것은 최소한 100p 인상의 초강수를 처음으로 또다시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제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비트코인 판에서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특히 오르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큰 봉을 뭘 보라 했죠? 항상 월봉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기준으로 월봉이 얼마나 남았죠? 보름밖에 남았지 않았는데 항상 제가 보수적인 트레이더는 월봉이 양봉으로 등지고 사는 게 가장 보수적이라고 했죠. 자, 특정 알트들은 이미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월봉을 돌리는 구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게 어떤 거였냐면 바로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이번 달 기준으로는 75만 원의 이더리움을 보고 있었고 살려고 사실상 20장 이상을 세팅을 해놨지만 이더리움의 그 가격까지 줄까에 대한 당연히 회의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게 저는 사실 주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주봉을 보고 일봉을 볼 때 뭘 보라고 했죠? 바로 이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보고 사라고 했는데 첫 번째 고점 후에 두 번째 고점에서 무너지다가 많은 사람들이 베어 차트라는 것을 많이 느끼다가 이번 세 번째 고점에 돌파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베어 플랫 패턴에서 나오는 것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나오는 게 하락이 패턴인데요. 지금처럼 급등을 해서 두 번째 고점을 넘는 파동이 나오면 상승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주봉의 종가가 지금 이대로 끝나게 되면 저는 바닥에 나올 가능성을 이제부터는 염두에 둘 것입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저는 20%를 가격과 상관없이 긁은 거를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과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때도 잘 보시면 하락을 턴하는 봉에 있어서 이 봉의 위치를 잘 보세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이때 주봉이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거든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주봉이 이 상태로 끝나게 되면 저는 이제부터는 매수에 있어서 분할을 이제는 100%가 아니라 20%에서 30%를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저는 20%를 들어갈 때도 공개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주봉이 월봉까지 하락을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를 염두에 둘 것입니다. 결국 이게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는 월봉을 버틴다는 얘기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월봉이 제가 뭐라고 했죠? 3,500만 원 이상은 가기 힘든 구조라고 했죠. 그 얘기는 주봉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7월에 주봉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했죠? 15일입니다. 자, 주봉이 이게 이번 주에 끝나게 되면 이때 끝나는 봉이 25일 봉입니다. 그러면 이 봉이 말 그대로 7월의 봉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월봉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지금 월봉이 첫 양봉이 뜨겠죠. 월봉이 첫 양봉을 뜬다고 하면 7월 봉이
지금과 같이 만약 마감을 하면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을 가져간다고 하면 윗골이 이렇게 달 겁니다. 몸통형 캔들이 많고 저항이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오는 8월의 양봉에 힘을 받아서 저가까지는 내리더라도 또다시 올리는 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나왔던 고리까지도 한 번 내려갈 수 있는 봉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나왔던 봉에서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하고 윗꼬리를 달고 소멸하는 차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게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는 오히려 시간이 끄는 봉이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왜냐면 반등이 나오면 시간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갔다가 꼬꾸러지면은 그때는 정말 더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고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특정 알트들이 윗꼬리를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이미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월봉이 아직 15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건 주봉이다. 주봉이 윗꼬리를 다는 차트가 아니라 몸통형 캔들로 아랫꼬리를 다는 캔트가 이더리움처럼 나온다면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로 FOMC를 우리가 말일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세력의 의도대로 간다기보다는 월봉상 다시 저점을 깨는 흐름이 2주 뒤에 다시 반복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8월 중순에 있는 금리 인상까지도 또다시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FOMC의 영향을 후발로 영향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해보면 개미들이 털려나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주봉상 아랫꼬리와 윗꼬리, 지금 비트코인이 아랫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는 2,800만 원 이상에서 멈추게 되면 다음 주에는 2,736만 원의 손절선을 갖고 최소한 버티기 모드는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주봉상 또다시 올려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주말을 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흐름이 끝나지 않고 꼬꾸라박게 되잖아요. 그럼 주봉이 어떻게 될까요? 음봉이 뜨거나 말 그대로 다시 감아서 내리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건 유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상 저는 이번 주에 완전한 하락을 보려고 했다면 여기 저가까지 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어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올린다고 보고요. 아직 시간상으로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월요일날 나오는 종가다. 제가 이거를 보고 오늘은 텔레그램에 매수를 하면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더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저는 일단 오늘 시황상 제 관점에 대해서는 다 공유를 해드린 것 같아요. 주봉상 아래 꼬리를 달고 종가가 2,780만 원에서 끝나는 흐름이 나오면 저는 20%로 들어갈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에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하락에 다시 한번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지금 일봉상 흐름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복귀하시고요. 전체적인 오늘은 옵션과 FOMC 그리고 9.1%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까지 반영되는 흐름이 제 개인적인 관점하고 같이 공유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결국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명하게 텔레그램에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매수 들어가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 이렇게 주말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은 저도 쉽사리 편히 즐기지는 못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장 흐름세가 중요하고요. 한번 지켜보면서 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